자, 이강민의 잡시사 천회 특집 라이브를 많이들 기다리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첨성대 넌 누구니? 어허.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네. 첨성대가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아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 실제로 첨성대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천문이어서 천으로 맞춰 오신 건가요? 그렇죠. 어. 천년 고도에 남아있는 첨성대이고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천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천문대라고 알려지게 된 배경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삼국유사에 이 선덕여왕 때 이 첨성대를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증 동구겨지 승남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창문으로 올라가서 천문을 관측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기록을 바탕으로 유물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첨성대는 천문대의 다름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첨성대 가서 답사를 가게 되면은 그 첨성대 모습을 쭉 보면서 천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창을 기준으로 위에 12칸이 있고 아래 12칸이 있는데 12라는 거는 시간의 진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12시간, 12달 또는 두 개를 합치면 24절기. 그 칸이 벽돌 하나를 말하는 건가요? 벽돌 30cm 정도 높이가 되는데 네. 저 벽돌이 창문 기준으로 밑으로 12개, 그다음에 위로 12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 창문에 3개가 걸쳐 있으니까 저 둥그런 부분을 모두 합치면 27이 되는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27일 하고 연결이 되고 예. 그다음에 위에 있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28, 29가 되니까 음력의 한 달 수. 그다음에 밑에 30을 합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의 한 달 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저 돌의 숫자가 362개 또는 366개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1년 달의 1년 날짜의 숫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사실은 약간의 각도가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천문대로서 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문 기구인 건 맞나 보네요. 네, 확실하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학자들이 쓸 때 그들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쓰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기록이 없는 유물조차도 파악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유물의 성격을 분석해 나가는데 이거는 심지어 삼국유사하고 신증 동교의 숭남 그다음에 삼국사 자료 이런 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는 당연히 천문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네.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늘을 관측을 했을까라고 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굳이 네. 저 안에서 관측했을 때 장점이 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또 풀어줍니다. 아니 천문대면은 지금 우리 보현산 천문대라든지 소백산 천문대처럼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해답도 줘요. 네. 지금은 천문대가 높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광해, 그러니까 빛의 공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신라 시대 때 뭐 가로등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평지에서 관람해도 되고 네. 당시에 천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의 어떤 별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의식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궁궐 가까운 데 설치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천문대로서 첨성대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 내용을 해결해 주고 있는 유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경주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첨성대를 봤고 그래서 신라 때 만들어졌지만 고려 때 조선 때도 첨성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지금도 수학여행 가면은 첨성대 앞에 가서 그렇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약간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 최고의 천문 관측대 또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옛날 막 흑백 사진으로 된 수학여행 사진 보면은 막 저기 올라가 걸터 있는 앉아 있었죠. 저희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되지만. 아, 진짜예요? 올라간 세대세요?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저 버스 타고 지나갔어요. 두 분은 춘추가 같습니다. 예. 이어가 주시죠.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첨성대가 언제부터 천문 관측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니까 네. 그게 일단은 삼국유사에 첨성대라는 낱말은 표시가 돼 있는데
1480년 조선시대 때 처음 조이라는 사람의 매개집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첨성대가 천문을 관측했다라는 기구가 그러니까 기구로서 시설로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 가서요? 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종 때 가서.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중간에 누락된 내용들을 본 건가?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게 진짜 천문대가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1950년대, 60년대부터 연구자들이 예. 첨성대가 천문대가 맞아? 그러니까 한쪽엔 주류로서 첨성대는 천문대라는 기록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뭐 역사 시험을 보든 현재 가서 해설을 듣든 전부 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설을 듣는데 네. 막상 그 연구자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보자.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삼국유사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거에 대한 기록을 다 네. 샅샅이.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이 도대체 첨성대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선덕여왕 때 돌을 깎아 첨성대를 쌓았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요거를 한 문장만 빼면은 전체 맥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련 스님이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를 봤는데 네. 그게 그 유명한 선덕여왕 직위 3사랑 연결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선덕여왕이 네.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 세 가지 일이라는 건데요. 예. 첫 번째는 당나라에서 모란 꽃씨를 세 종류를 보냅니다. 꽃과 그림과 함께. 네. 그런데 선덕여왕이 이걸 딱 보고 거기 그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모란은 향기가 없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3종이 이제 당나라에서 볼 때는 모란꽃이 세 빛깔의 꽃을 보내거든요. 네. 신라에는 3명의 여왕이 나올 것이다. 아. 선덕, 진덕, 진성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언한 그런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 다음 때문 어린이 괜찮을까요? 네, 근데 두 왜요? 번째는 왜요? 영묘사 옥문지에 백제군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예측을 했다. 여기까지 이제 가능하고. 왜요? 이렇게 뭐 넘어갑니다. 있었는데 네. 지금 자체 검열하신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궁금해. 상당히 예. 검열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선덕여왕이 내가 모일에 죽을 텐데, 그러니까 죽는 날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장례를 도리천에다가 장사 지내달라. 또 천이야. 도리천. 천. 도리천 33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일에 돌아가신다라는 거는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도리천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하늘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이 도리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28천이 있는데 네. 맨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있는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천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33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문을 열 때 33번 그래서 도리천 때리는 거예요? 33천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도리천 문제는 나중에 문무왕 때 그 문무왕이 그 밑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으면서 왜냐하면 도리천은 사천왕, 그러니까 사왕천 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네. 그러면서 선덕여왕이 마치 그거를 예언한 것처럼 낭산에다 묻어달라고 했던 것이 낭산 밑에 사천왕사가 들어가면서 도리천이 되어 버렸으니까 예. 선덕여왕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직위 3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장의 대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이 도리천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네. 여기에 첨성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꾸로. 약간 뜬금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묘사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옥문지 얘기랑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란 얘기도 이련이 거기다 해석을 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별기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련 스님이 어떤 별기라는 책을 본 거예요. 네. 별기에 이르기를 선덕여왕 때 돌을 깎아서 첨성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한때는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니 불교에서 무슨 하늘을 보냐 하늘의 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 그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윤회의 원리를 보는 게 맞지. 그래서 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의 원리를 통해서 또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경전의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첨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의 첨성과는 거리가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이대 세우고 일성정시 세워서 세종대왕 때 경회로 앞에서 천문을 관측했던 그 내용하고는 뭔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뭘 살펴보냐면 그러면 첨성대라는 낱말이 왜
첨성으로 불렀는지 그 첫 번째를 찾아내고 네. 두 번째는 이 첨성대 논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네. 첨성대와 같은 모양을 가진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좀 너무 독특하긴 해요.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어디 있거나 일본에 어디 있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팔각집이 있으면은 일본이나 중국의 팔각집 찾아서 이게 아미타의 원당이다.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모양이 되게 독특해요. 아. 그래서 콜라병 같기도 하고 여자가 치마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걸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기록과 관련해서 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첨성을 어떻게 봤는지 이렇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잠깐만 고득점을 스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양세 어린이가 약간 졸기 직전입니다. 예, 저게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예. 그렇죠. 위험한 예, 신호긴 분발해 한데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품 3번 했어 지금. 많이 아이. 당황하셨다. 예. 만약에 그래도 하셔야죠. 뭐. 네, 가셔야죠. 예. 그래도 이제 천천천 개그 첨성대 개그. 저는 근데 아까 개그하고 천천천 예능 방송에서 다시 잡지사로 돌아와서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럼요. 댓글은 반응이 좋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첨성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는데 네. 놀랍게 우리나라의 첨성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 첨성대란 이름이 붙은 게 한 10개가 넘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어디? 개성의 첨성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록상으로 평양의 첨성대, 영일의 첨성대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서울에 있었던 우리가 서운강 관천대도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빌딩 앞에 있는 게 소간이대인데 네. 대간이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훨씬 큰. 아. 그러니까 그 간이대를 첨성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경주 첨성대랑 모양은 다른가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리고 개성의 첨성대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식탁처럼 생겼어요. 식탁처럼 그래요? 생겼고 그 어. 위에다가 뭔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문제는 고려 때 이 첨성대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네. 이 첨성대가 과연 별을 관측하는 거냐? 별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 별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별을 관측하지 않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만이산의 참성단. 참성단. 어. 그러면 이 첨성대가 아까 직이삼사랑 연결을 하면 네. 이게 하늘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선덕여왕이. 네. 그러면 재단. 재단 아닐까? 아. 라고 하면 첨성의 처음 의미는 네. 별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아. 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저기서 뭐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는 저 제사를 어떻게 지냈을까를 이제 신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네. 그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상식을 덧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첨성대와 관련된 기록들이 과연 별을 관측하는 건가? 네. 라고 했더니 고려 초,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첨성대 얘기를 하는데 네. 별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동국통감을 세조 때 이제 해갖고 성종 때 만들잖아요. 거기 예. 삼국사 자료가 나오는데 예. 삼국사 자료 만들 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나쁜 인물이지만 세조가 네. 주를 하나씩 다 달게 합니다. 아. 주 없는 역사책은 역사책이 아니다. 라고 하면 삼국사 자료에 하나씩 다 다르게 하고 현재 경주에 전해지는 얘기까지를 다 적게 해요. 그런데 다 적게 했는데 거기에 몇 단으로 쌓았고 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그럼 뜬금없이 아까 그 성종 때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당시 이 동국통감에 참여했던 서거정조차도 천문대를 뭐라고 봤냐면은 저거 뭔가 불교식 의식 치르는 데 아닌가라고 식구에 남겨요. 그러니까 서거정이 볼 때는 저거 불교식 의식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난 천문대라고 보지 않아. 어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지식인들 머릿속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오염됐다? 네. 네. 왜냐하면 뭐에 오염되냐면 첨성, 네. 별성, 네. 천문 누가 오염시키냐면은 네. 세종대왕이에요. 이야 이거 위험한데 지금 이거. 세종이 네. 오염을 시켰다?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최초로 간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일성정시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고려 때까지 천문을 관측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게 네. 구체적으로 지식인들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세종년간에 천문을 관측하는 과정 속에서 이 천문을 관측한다라는 것들이 첨성하고 사람들 머릿속에 일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첨성하면은 뭐다? 제사가 아니라 천문 관측이다. 그 별의 시절의 움직임. 주류 흐름은 천문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도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예, 알 예. 수 있는 뭐 이순지의 그 7개의 별을 관측하는 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된 칠정상 같은 내용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김종직이 네. 그 약간의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살짝 오염을 시킵니다. 뭐냐면 네. 내가 영일에 천문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첨성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첨성대가 영일이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첨성대가 뜨는 곳에서 거기서 신라 때 그 누각 박사, 천문 박사 같은 사람이 천문을 관측했다. 여기에 두 가지 역사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80초 남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덕왕 때 천문 박사, 누각 박사가 있었지 그 선덕여왕 때 이런 천문 관측 관련된 관료가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영일의 첨성대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천문 관측이라는 걸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였던 게 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남이면서 제자예요. 김종직의. 근데 그가 경주 첨성대를 네. 천문 관측대라고 인정을 하고 그 기록을 수시로 찾아보면서 동구겨지 승남이 만들어지는데 그 동구겨지 승남이 중종 때 재편됩니다. 신증 동구겨지 승남.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붙냐면은 네. 첨성대는 경주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중간에 올라가서 하늘을 관측했던 시설이었다. 라고 돼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삼국유사의 첨성대와 신증 동구겨지 승남의 기록이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는 첨성대를 별을 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니 네. 이제 여기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은 선덕여왕릉 도리천과 네. 이 첨성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 지식도 시기와 연구 성과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땡. 와, 어떻게 점수를. 야, 기가 막히네.